그대 때문에 가슴이 이 심장이 안녕하세요, 써니일입니다. 6월 19일 써니일의 새 미니 앨범 많이 기대해 주세요. 네, 민동기 김용민의 미디어 토크로 오셨습니다. 미디어 오늘 민동기 부장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생방송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새롭네요. 예, 하여간 저희가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제 녹음 방송을 하던 와중에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칼질을 할 수 있었는데 오늘 말 잘못하면은 큰일 납니다. 그 새끼가 알면 큰일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오늘입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아마 이게 우리 국민 TV 라디오 단독이 아닐까 싶은데 네. 우리 조용기 목사님, 큰 목사님,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기소됐다는 소식이 방금 들어왔습니다. 이야, 국민 TV 정말 빠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 TV에는 조용기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네. 예. 특히 그 과거에 그 국민일보에 몸담고 계셨던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 조용기 목사님과 관련한 동태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고 또 제가 또 우리 조 목사님 때문에 이 길에 접어든 그런 주인공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제 기소가 되셨는지 좀 소개를 하자면은 그 아들 때문이죠. 그렇죠. 네. 아들이 누굽니까? 모르시나? 조용기 목사의 큰아들, 바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 둘째 아들이 조민준. 네, 그렇습니다. 네. 조용기 목사가 이제 교회에 150억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 그러니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이 혐의로 지금 수감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조희준 씨인데, 네. 조용기 목사 공범으로 검찰에 지목이 됐고 결국 기소가 된 것입니다. 네. 예. 자, 그렇기 때문에 150억대 교회에 끼친 손해, 이거에 대한 책임을 조용기 목사에게 묻게 된 것입니다. 그렇죠. 기소가 된다면 바로 재판정에 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얼마 전에 그 검찰에 소환되기도 했는데, 우리 조 목사님, 네. 그 배임뿐만 아니라 조세 포탈 혐의도 인정이 된 모양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조세 포탈 혐의, 세금을 떼먹었다는 거죠. 예.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조용기 목사, 이제 교회에 전혀 필요 없는 주식을 고가에 매입하면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보고를 받고도 우리 아들 어려운 상황이라 어쩔 수 없다. 뭐 이러면서 밀어붙이더니 예, 결국에는 기소가 됐고 또 기소가 된 혐의를 살펴보니 배임도 있었고 조세 포탈도 있었다. 화이트 칼라 범죄 중에서 아주 굉장히 좀 무거운 죄질이 될 것 같습니다. 느낌에. 요즘 검찰 하는 걸 보면 참 예전에 얄밉긴 한데 예. 참 잘하긴 잘합니다. 근데 이제 그 기본적으로 그 검찰에 대해서 너무 큰 기대를 하면 안 된다. 그렇죠? 참여정부 초기에도 뭐 예를 들면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송광수 해가지고 무슨 송광수 검찰총장이 무슨 정의의 화신인 양 막 그렇게 송광수를 빗댄 생수도 뭐 만들어가지고. 물론 이제 이 박근혜 정부 출범하기 전에 검찰 개혁론이 화두가 됐었잖아요. 예. 최근에 검찰 행보 때문에 그 얘기가 쑥 들어가긴 했지만 네. 어찌됐든 순복음 교회도 이렇게 수사를 하려고 하고 네. 요즘 이렇게 행보를 보면 적극적이어서 좋긴 한데 예. 요 행보가 어디까지 갈지는 좀 미지수죠. 예. 자,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앞으로의 그 행보들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검찰이 지금 뭐 이 정도 기소를 했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감동하고 감화받고 이럴 것이 아니라 네. 결국 어디까지 갈지 특히 원세훈 수사 관련해서 그렇죠. 이 네. 사실 상식선에서 본다면은 자꾸 우리는 원세훈을 원샷으로 이렇게 자꾸 처리하죠. 원세훈만 봅니다. 근데 이게 원세훈 배후를 봐야 돼요. 그렇죠. 원세훈이 혼자서 그랬겠어요? 네. 뭘 뒤에서 밀어주는 누군가가 있었거나 뭐 시킨 누군가가 있지 않았겠는가 하는 강력한 추정이 또 가능하지 않겠어요? 원세훈 원장이 과연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는가? 예. 이걸 봐야 되는데 네. 이 원세훈만 보니까 음. 너무 지금 지엽적인 그런 흐름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저 미디어 토크가 나날이 발전을 해서 광고도 붙었습니다. 광고.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자, 광고를 듣고 오겠습니다. 연매출 300억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29초에 한 개씩 50팔리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중국 대만 일본에서 한류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 인터넷 여성 쇼핑몰 누구? 난닝구닷컴 구하면 스타일이 보인다. 대한민국 넘버원 패셔니스타라면 난닝구닷컴. 누구? 난닝구. 지금은 난닝구닷컴에서 신상을 체크할 시간입니다. 국민TV 청취자를 위한 패션 제안 엣지북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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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방송에서 제안하는 공정한 트렌드 패션 엣지북닷컴. 네, 국민 TV 라디오 민동기 김용민의 정치 토크가 아니라 미디어 토크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 헷갈리네. 예, 자, 요즘 아주 그 새끼의 인기가 물이 올랐어요 지금. 예. 저희보다 김영민 씨보다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새끼가 누구냐? 이 국민의 관심사가 돼버렸어. 여러분, 그건 진짜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손가락에 때를 보지 마시고 달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매일 와이프로부터 네. 추궁을 당하고 있으나 우리 아내분께는 전혀 말씀을 안 하십니까? 굳건히 버티고 있습니다. 어허, 뭐 방송사 관계자로부터도 전화를 많이 받으신다고. 그럼요. 누구냐고. 예, 그러지만 예, 결코 발설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지금 한간에 떠돌고 있는 뭐 누구다 이런 얘기, 예, 그거 정말 너무나 무책임하고 잘못된 행태입니다. 관심 갖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그 행동이지. 그 사람이 누구냐? 죄가 미워도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구인지에 너무 관심을 갖고 누구일 것이다 이렇게 억측하시는 분들, 도리어 자기가 뒤통수를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예. 일베 관계자분들께서 요즘 우리 미디어 토크 게시판에 많이들 방문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네. 근데 읽을 내용은 별로 없긴 하지만, 예. 지나친 욕설이나, 네. 이런 거는 좀 삼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관계없긴 한데요. 떠들든 말든 너무 또 기대에 부응하지 못할까봐 저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가지고. 아니, 제일 심각한 거는 악플입니다. 악플이 아니라 무플입니다. 그렇죠. 예. 예. 많이들 와주시고 또 많이들 들어주시고 많이들 다운받아 보니까 하여튼 아무튼. 미디어 토크가 아주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을 받습니다. 이유야 어쩌건 간에가. 그 새끼 관련한 이야기를 또 어디서 들었는데. 참 김용민 씨한테 그분과 관련해서 제보가 많이 들어오네요. 그 새끼가 말이죠. 예전에 어떤 모임에 갔는데, 모임의 성격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모임에 갔는데, 가서, 어떤 특정인을 지목하더니 그 특정인이 누구냐면은 굉장히 사회적으로 명망도가 높은 분입니다.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오, 예.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신망을 많이 받는 분입니다. 음. 김용민 같지가 않아요. 김용민의 반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고 또 존경도 받는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그 새끼가 그분을 막 씹습니다. 그분이 한번 감옥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민주화 운동 때문에. 예. 민주화 운동 때문에 이제 감옥에 갔는데, 그 존경받을 만한 분, A라고 하겠습니다. 네. 그 A라는 분이 감옥을 짧게 갔다 왔다. 감옥을 짧게 갔다 왔는데, 짧게 갔다 온 이유는, 동지들의 이름을 불어서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야. 나름 근거가 있나? 왜 그런 얘기를 하지? 자기가 검사한테 네. 그런 얘기를 들었다는 거야. 검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대. 그 새끼가 이제 그렇게, 내가 검사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그 A라는 사람 나쁜 사람이에요. 자기 감옥 제일 짧게 갔다 왔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 동지들의 이름을 다 부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했던 거지. 자, 그랬더니 그 자리에 있던 분 중에 한 분, 지각 있는 한 분이, 거기서
나지막한 목소리로 그 검사는 누군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나도 궁금하네, 그 검사. 그 새끼가 움찔한 거지. 그러더니 그 검사 개새끼가 어떤 새끼인지 알고 싶네요. 한층 더 고조돼서. 그 새끼가 얼굴이 하얗게 질린 거야. 그러더니 아니 어떤 검사길래 그 개새끼가 이 피의 사실을 공표합니까? 그 새끼 내가 만나면 요절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검사 어떤 새끼예요? 뭐 이렇게 목청을 높인 거야. 그 새끼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그분한테 죄송합니다.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걔도 그 새끼가 나름 그 판단 능력은 있네. 즉각적인 상황 판단 능력. 야, 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를 하는. 그 판단하는 건 대단한 거거든요, 그게. 야, 이 새끼야. 그 누가 얘기해 준 건지 알면 너 깜짝 놀랄 걸? 야, 이 새끼 아주 일상은 이렇게 얍삽하게 살아. 보면은. 그 A에 대한 뭐 강력한 열등감 뭐 이런 게 있나 봐. 자기보다 좀 훌륭하거나 인격적으로 네. 아니면 좀 잘 나가거나 뭔가 사회적 저명인사다. 네. 꼭 씹는 것 같아 보면. 지가 사회적 저명인사가 못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리고 이런 뭐 가차는 학고방 같은 인터넷 방송에서 씹히는 이유는 인격이 그렇기 때문이야. 그렇지. 얍삽하기 때문에 야 어떻게 검사 이름을 갖다 파냐. 아무리 대한민국 검사들이 지각이 없어도 그렇지. 너 같은 새끼한테 그런 정보를 알려주겠냐? 에이, 새끼, 진짜. 하여튼, 유치한 새끼예요. 예. 하여간, 여러분들. 그 새끼가 누군지 관심 갖지 마시고. A라는 분은 뭐, 하여간,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은 단번에 알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축에 속하는 분이다.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끼가 좀 질투를 할 만한. 이제 우리 민동기 부장도 그 새끼라고 하네. 왜냐면 그분이라고 하더니 그분이라고 하면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이 조금 혼동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새끼는 욕이 아니라 일종의 그녀 요런 대명사로 지금 사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그 새끼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특히 여의도 쪽에 많습니다. 여의도 쪽에. 왜냐하면 그 KBS, MBC, 그다음에 그런 또 관계자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냐 계속 물어봐요. 네. 제가 안 가르쳐 주니까 몇몇 관계자분들께서 그래 이 미디어 토크는 누군지 발설하지 않는 그 재미로 듣는다. 그렇지. 그래요. 하여간 이런 이야기들은 저희가 밝히지 않겠습니다. 누군지는 절대 밝히지 않고 밝히지 않아 왔고. 근데 뭐 누군지 자꾸 이렇게 억측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니까 좀 너무 엉뚱한 분을 자꾸 지목하고 그러니까요.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여간 하여간 A라는 분, A라는 분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 그러니까 그 새끼가 자기를 그게 뭐 경쟁 상대로 생각하는 거 그 자체가 얼마나 정말 허탈하겠어. 내가 인생은 이거밖에 못 살았나 하는. 제가 봤을 때 옆에 이름을 나란히 놓기에 부적절한 그런 이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새끼가 누군지 관심 갖지 마시고 숲을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무를 보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민동기 부장 어떤 뉴스 준비해 오셨습니까? 가벼운 것부터 하나 제가 얘기를 할게요. 이번 주 이쪽 언론계에서 약간 멘붕 소식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쪽 언론계는 뭡니까? 흔히 말하는 이 언론 개혁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이 많은 선수들한테 약간 좀 뜬금없는 뉴스이긴 하지만 정세진 아나운서 KBS 그렇죠. 11살 연하와 결혼한다는 그게 뭐가 어때서 축복할 일이지? 축복할 일이긴 한데 제가 이제 KBS 관계자분들한테 취재를 좀 했더니 정말 극비리에 진행을 했더군요. 전혀 몰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정세진 아나운서가 다른 아나운서와는 다르게 참 아나운서로서의 어떤 품위와 그럼요. 공인의식이 아주 투철한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새노조에 또 참여를 해서 그렇죠. 온갖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렇게 자기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 길을 꿋꿋하게 갔죠. 제가 정세진 아나운서하고는
그 KBS 2라디오 출연할 때 네. 복도에서 자주 만난 그런 정도인데 볼 때마다 참 비범한 분이구나. 네. 이분이. 정말 아나운서 하면은 우리가 흔히들 아주 그릇된 이미지, 잘못된 이미지를 또 갖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그냥 좀 특권층이다. 뭐 이런 이미지도 있고 뭐 그런데 그와는 다르게 정말 언론인으로서의 정세진이 탁 아우라가 보이는 거야. 그렇죠. 예. 참 존경하고 참 좋아하는 아나운서인데 결혼까지 하시니 참 경사군요. 예. 상대가 누군지는 뭐 전혀 알려지지 않아요. 전혀 알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뭐 무슨 포털 이런 데는 뭐 뉴스거리인데 9시 뉴스 앵커도 아주 장기간 했던 그럼요. 정세진 아나운서이기 때문에 네. 또 관심이 많을 텐데 본인이 일체 밝히지 않는다. 일체. 사실 그게 어떻게 알려졌는지를 예. 제가 이제 오늘 그 KBS 관계자를 좀 만나가지고 그 뒷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게 6월 5일 날 보도가 됐거든요. 예, 6월 5일. 네. 예. 근데 6월 5일 그날이 예. KBS 아나운서 체육대회가 있었던 날이에요. 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체육대회를 막 하잖아. 예. 근데 거기서 네. 이제 척첩장을 좀 그때 돌린 것 같아요. 그때. 네, 그래서 그것도 역시 그 아나운서실 안에. 그렇죠. 자기 직장 동료들한테만. 그 아나운서 체육대회니까. 어허,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거기서 약간 이제 이야기가 이제 외부로 알려지면서 예. 이제 그게 이제 언론에까지 타게 됐는데 예. 잠깐 다른 얘기긴 한데 예. 그 자리에 예. 장윤정 씨도 왔었다고 합니다. 오, 그래요? 그 도경환 그 가수 아나운서랑 결혼하기로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지. 근데 그 아나운서가 불렀대요, 좀. 이렇게 와줄 수 있느냐 부탁을 했겠죠. 예. 와서 이제 막 노래도 축하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네. 그 모습을 본 어떤 관계자분께서 예. 결혼할 커플을 와서 네. 저렇게 노래하고 예. 이제 또 정세진 아나운서도 막 청첩장을 돌리고 그러니까 뭐 부러웠다나 어쨌다나 뭐 하여튼 어쨌든 정세진 아나운서는 그걸 뭐 외부에 알리거나 그러지 않은 거네요. 제가 봤을 때 조용히 할 것 같아요. 결혼도. 네. 또 뭐 이렇게 그 카톨릭 신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본인이. 예. 그러니까 남편분도 예. 결혼도 뭐 성당에서 한다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조용히 좀 종교적으로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누군지 모르겠지만 예. 복 받은 남자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네. 그렇습니다. 이 정세진 아나운서는 참 제가 이 언론인으로 보이는 참 몇 안 되는 아나운서라고 말씀드리면은 다른 아나운서분들이 기분 나빠하겠네. 예. 그렇긴 한데 네. 저는 그럼 약간 돌려서 네. 어지간한 기자들보다 네. 훨씬 언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그런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정세진 아나운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리고 네. 참 본인의 어떤 이 공과 사를 구분하려는 그런 태도. 그렇죠. 태도 참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완소 정세진. 예.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우리 이 깊고 푸른 밤님, 그 새끼가 궁금해서 방금 조합원 신청했습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새끼에 대한 그 궁금증은 조합원 가입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 가입했다고 조합원들에게 그 새끼가 누군지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그러나 예. 조합원 가입으로 또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맹윤 님이신가요? 울산에? 아니면은 대전의 이동률 님이신지. 예. 여러분들 지금도 많이 또 가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방송으로 미디어 토크 우리 민동기 미디어 오늘 부장과 함께하고 있는데 정세진 아나운서. 이거 참 무슨 뉴스를 전해도 그 뉴스가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할 것 같다. 그렇게 그렇죠. 받아들여지는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런 아나운서들이 꽤 있습니다. 많죠. 네, 그런 아나운서들이 좀 힘을 얻고 네. 또 TV에 많이 나오는 세상이어야 하는데 또 세상은 또 그러하지 못하고 있고 네.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하여간 축복받은 그런 결혼이라 생각하고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그렇습니다. 네. 오늘 제가 예. 여러 얘기를 좀 할 건데 예. 기본적으로 이 염치에 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염치하면 또 그 새끼 아니야. 염치 없기로는 이거 정말. 근데 그거 이제 그 개인이잖아 문제가. 네. 근데 이 MBC 있지 않습니까? 예. 이 MBC의 염치에 대해서 한번 세게 얘기를 해야 돼요. 문화방송의 염치. 이게 왜냐면 예.
그 6월 3일 MBC 뉴스데스크를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안 봐요? 저도 안 보는데 참 보는 사람들도 참 기특해. 네. 그거 보고 싶나? 근데 요즘 그거 아세요? 응. MBC 뉴스데스크 시청률이 조금씩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뭐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예. 어쨌든 그런데 아니 이게 TV조선이나 채널A를 볼 수 없어서 결국에는 아이고 설사보다는 된똥이다. 그래서 보는 거 아닌가? 응? 적절한 비유인 것 같은데. 아무튼 그날 예. 2월 3일 날 MBC에서 국회의원 너도 나도 투잡 이런 리포트를 방송을 했어요. 예. 근데 이 리포트를 방송한 기자가 김세의 기자입니다. 김세의 기자. 그 MBC 제3노조 위원장. 아니 제3노조임에도 불구하고 MBC 노동조합이라는 그 그렇죠. 명칭을. 아주 예. 타이틀은 굉장히 좋은 걸 얻었죠. 예. 근데 그 김세희 기자가 리포트를 했는데 예. 여야 의원들의 겸직 문제를 다룬 그런 내용이에요. 네. 뭐 취지는 좋죠. 그럴 수 있지. 취지는 굉장히 좋은데 예. 문제는 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변호사를 겸직하면서 급여를 받았다. 이렇게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오보는 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잘못된 보도를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건 굉장히 좀 악의적인 게 이미 그 지난해 6월 있지 않습니까? 예. 19대 국회 개원 이후에 이 부산지방변호사회의 문재인 의원이 휴업 증명원을 제출을 한 상황이에요. 그 겸직이 아니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이후에 예. 국회의원 세비 이외에는 급여를 받은 적이 없죠. 그러니까 예. 팩트 관계가 잘못됐어요. 예.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이 사실 확인이 어려운 작업이었냐? 전혀 아닙니다. 네. 아니 하다못해 이런 거잖아요. 예. 내가 김용민 씨를 한마디로 까는 예. 내용을 보도를 합니다. 네. 그러면 당사자한테 당연히 예. 반론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반론을 받으려면 기본이죠. 전화를 해야 되잖아요. 예. 이런 사실이 있느냐? 예. 이게 취재의 기본이거든요. 예. 근데 이 기본이 빠졌어요. 예. 문재인 의원실에서 전혀 확인 취재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거 자체가 굉장히 문제고요. 또 하나는 네. 그거라도 안 했으면은 예. 검색이라도 좀 제대로 하든가. 이게 문제가 뭐냐면 검색하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지난 1월에 예. 일부 언론이 그 비슷한 내용으로 보도를 했어요. 예. 그래서 문재인 의원실 쪽에서 강력 반발하면서 공식 보도자료를 냈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바로 잡혔어. 똑같은 내용을 또 오보를 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재인 의원 쪽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이건 의도성이 충분히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예. 적어도 이 정도 사안이면은 저는 정정 보도를 하고 사과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근데 정정 보도만 하더라고요. 다음 날. 그것도 이제 세게 얘기를 하니까. 네. 사과는 안 합니다. 뭐 사과 안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저는 한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예. 형평성이에요. 예. 자, 이렇게 오보를 냈습니다. 예. 근데 그냥 단순하게 뭐 사실관계 바로 잡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자, 지난해 대선 때 안철수 논문 표절 제기한 기자 아시죠? 그렇죠. 현원섭 기자라고 예, 있습니다. 예. 근데 이게 이미 대형 오보라는 게 판결이 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죠. 서울대도 표절 아니다.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도 이 리포트 문제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예. 자, 그러면 예. 그 정도 사안이 벌어졌으면 MBC가 해야 될 후속 조치는 네. 정정, 사과, 그리고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근데 현원석 기자가 그 이후에 어떤 조치를 받았느냐? 네. 없습니다. 없어요. 네. 뭐 징계를 받는다든지 없습니다. 전혀 없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는지가 만약에 박근혜 후보의 논문 표절을 만약에 보도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다. 어떻게 됐어요? 좌천이죠. 뭐 정직 6개월 정도는 받죠, 이거는. 근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지 어찌됐든 그 현원섭 기자에 대한 조치가 어떤 얘기도 들리지가 않아요. 인사위원회가 열렸다는 소식도 없고 네. 어떤 조치가 취해졌다는 소식도 전혀 없습니다. 예.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그러면 그때 이 미디어 토크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예. 최양락 배칠수의 재밌는 라디오 김재철 사장 풍자했다고 예. 인사위에 해부가 됐거든요. 아니 그 딴 사람도 아니고 네.
뭐 자기네 회사 사람에 대해서 그것도 사장인 사람에 대해서 풍자한 건데. 그것도 사표를 받거나 제출하고 이제 사표 제출 이후에 예. 그것도 대놓고 풍자를 한 게 아니고요. 네. 약간 우회적으로 풍자를 한 거죠. 예. 김 사장 이렇게 뭐 음악도 섞어가면서 5월 말에 인사위원회가 열렸는데 정직 6개월을 받았거든요. 정직 6개월. 이건 뭐 거의 해고 전 단계. 글쎄. 정직 6개월. 엄청나게 센 인사 조치입니다. 네. 아니 근데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 저기 현원섭 그 대형 오보를 낸 기자에 대해서는 네. 아무런 지금 인사 조치가 없고요. 예. 그때 당시 정치부장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또? 김장겸입니다. 현 보도국장. 지금 보도국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근데 전직 사장 풍자했다고 정직 6개월을 받는 거야. 예.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리고 자기네들이 오보한 거는 주로 인터넷에서 삭제하거나 예. 아니면 간단하게 정정보도하고 끝냅니다. 예. 어떤 후속 조치 이런 게 없습니다. 예. 저는 MBC가 과연 언론사로서 기본적인 염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최근에 권재홍. 뭐 저기 뭐 노조원들에게 마치 뭐 폭행이라도 당한 것처럼 그 뉘앙스를 띤 그 뉴스 보도 그 잘못했다고 법원 판결이 나왔잖아요. 법원 판결이 나왔고 예. 흔히 말해서 그 권재홍 보도본부장이 헐리우드 액션이라고 만천하에 공개가 됐죠. 예. 근데 보도본부장이 유임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네. 이 MBC는 뭐 김종국 사장 체제에 대한 지지 여부, 그 다음에 MB 정권 때 MBC가 어떻게 했느냐, 네. 이걸 다 떠나서 예. 너무 모렴치고 너무 자기 자신에 대한 이 자기 반성이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네. 너무 심각할 정도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 MBC는 좀 상당히 좀 그런 점에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 김세희 기자는 아주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기자로서 태만했거나 아니면 악의적으로 그 정말 거짓 보도를 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기자로서의 태만보다는 후자에 좀 의혹이 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니 김세희 기자가 무슨 수습 기자도 아니고요. 딴 데서 경력으로 지금 해서 MBC로 들어왔는데 예. 그런 취재의 ABC를 모른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예. 다분히 악의적인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 김세희 기자가 어디 출신이에요? 제가 알기로 그 현재 종편 MBN 출신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예. 경력으로 MBC에 입사를 했는데 예. 이후 보인 행보가 조금 MBC 구성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죠. 네. MBC 노조 파업에 참여를 했다가 네. 중간에 좀 이탈을 하는 그런 이력을 보인 인물이었는데. 그 지금 공동노조위원장이 그 최대현 아나운서입니다. 네. 그 사람도 역시 그렇죠. 그 노조 똑같은 이력을 가지고 있죠. 참여했다가 나중에 탈퇴하면서 현업에 복귀했고 주말 뉴스데스크 앵커도 하고 말이죠. 그렇죠. 아니 근데 나는 그런 이력을 떠나서 예. 어찌됐든 이거는 명백하게 자기 자신에 의해서건 혹은 MBC 전체를 봤을 때도 명백하게 오보나 잘못된 팩트에 대해서는 정정하고 사과하고 재발 방지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그리고 예. 그에 합당한 조처가 이루어지는 거는 이거는 경향 한겨레 조중동 뭐 MBC, KBS, SBS 떠나서요. 국민TV도 마찬가지고 예. 어떤 언론사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언론 전체에 해당하는 그런 공통된 절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예. 난 너무 궤심하더라고. 뭐 하여간 저는 뭐 MBC를 안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뭐 하여튼 별 관심이 없었는데 하여튼 예. 그러니까, MBC가 예. 이거 말고도요. 예. 아주 사소한 오보긴 하지만 예. 칸 영화제에서 가짜 싸이가 나타났다는 예. 보도를 한 적이 있어요 또. 예. 근데 그것도 오보였거든요. 예. 그게 일부 외신의 보도를 그냥 덥석 받았다가 사실은 잘못된 몇 가지 사실 때문에 명백하게 오보로 밝혀진 내용인데도 예. 어떻게 했느냐? 그건 정정도 안 했습니다. 예. 슬그머니 인터넷 그 뉴스데스크 사이트에서 해당 리포트를 삭제를 해버렸어요. 예. 얍삽한 방법이죠, 그거. 하여간 사람들이 뭐 볼 방송이 없는 거예요. 지금 솔직히 얘기해서 어제도 제가 그 정치 토크 시간에 얘기를 했는데
저희 국민 TV 밖에 사무실에 항상 TV를 켜놓습니다. 네. 뉴스 채널을. 근데 무슨 채널을 항상 틀어놓을까 하면은 답이 없어. 그래서 지금 켜놓은 게 저 뉴스와이 연합뉴스 보도 채널. 속보 이런 거 파악하는 데는 또 예. 그게 좀 적절하죠. 아니 뭐 속보성이 누가 더 두드러지느냐 이걸 떠나서 TV조선을 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채널 A도 그렇고 JTBC도 그렇고 MBN도 그렇고 YTN은 배석규 때문에 그리고 뭐 저 선택할 게 없어서 연합뉴스 그 보도 전문 채널을 켜놓고 있는 건데 사람들이 왜 MBC를 보겠습니까? 볼 게 없으니까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국민 TV가 할 일이 있는 것이고 뉴스를 아예 안 본다는 분도 대선 이후로 그런 분들이 많고요. 또 그런 분들 중에는 국민 TV 라디오만 들어도 알아야 할 뉴스는 다 나온다. 이래서 국민 TV 라디오만 켜놓는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그 편집팀에 예. 정재수 기자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정재수 기자 와이프가 예. 저는 이제 재수 씨죠. 네. 정재수 기자의 그 부인이 민동기 기자한테는 재수 씨다. 그렇죠. 예. 근데 예. 국민 TV 라디오 예. 광팬입니다. 그래요? 어이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답니다. 정재수 기자가 아주 훌륭한 기자로 제가 알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예. 또 부인도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그래서 그런 소문이 있어요. 네. 예. 근데 예. 듣는 이유가 지금 김용민 씨가 얘기한 바로 그 이유입니다. 볼 게 없다. 예. 들을 게 없다. 예. 그래서 열심히 듣는데 예. 정말 재밌답니다. 세상 돌아가는 거 다 알고. 예. 감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합원으로 많이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TV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13,000명 거의 근접했거든요. 2만을 넘어야 보도국을 구성할 수 있고 한 3만이 넘어야 그때 이제 TV 화면에 국민 TV 로고가 박힌 뉴스를 여러분들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추천해 주시고 본인만 가입하지 마시고 주변의 많은 이웃들에게 또 지인들에게 이렇게 또 홍보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TV에서 뉴스 하면 김용민 씨도 나와가지고 이렇게 뉴스하고 이러는 거예요? 민동기 부장도 나오시고 다 나와야지. 예. 우리 라디오에서 또 사랑받고 또 주목받은 프로그램들을 어떻게 TV 형식으로 구현할까 이것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예. 지금 민동기 부장님 MBC에서 채용한 시용 기자들은 정식 직원이 됐나요? 이걸 물어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그 문제가 네. 명확하게 아직 해결된 건 아닌데 예. 거의 지금 별다른 인사 이동이 지금 없는 상태거든요. 예. 편기자나 이런 식. 근데 완벽하게 해결되진 않았어요. 근데 이걸 김종국 사장이 풀어야 되는데 네. 아마 대거 계약 해지하거나 이러진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어찌 됐든 예. 김재철 사장과 예. 그리고 김종국 사장 체제를 지지하고 있는 네. 보도국에서 예. 지지하고 있는 상당수 보도국 기자들이 그 시용 기자들이거든요. 네. 근데 그들을 내친다? 예. 쉽지 않죠. 음. 그런 차원에서라도 일단 계속 아마 이어 나갈 것 같고 또 하나는 지금 그런 분들 흔히 말하는 이 파업에 참여한 기자들이나 PD들 같은 경우에 흔히 말하는 주요 포스트나 이런데 약간 많이 배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 뭐 취재를 하거나 이렇게 프로그램 제작을 하려면 네. 그들이 필요합니다. 시용 예. 기자들이. 그래서 예. 그대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네. 이건 뭐 사실 정권이 박근혜 정권으로 이어지면서 이미 다 예견했던 그렇죠. 일들 아니에요? 네. 예. 예. 시용 기자들이 다 정규직으로 채용될 것 같다. 그렇죠. 예. 네. 알겠습니다. MBC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언론노조 MBC 본부. 그렇죠. 요즘 어떻게 활동하고 있나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내에서 목소리가 안 나온다 하면 자정 능력을 상실해가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도 나올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저는 자정 능력 상실보다 예. 이게 이제 그 MBC 구성원들과 네. 그냥 뭐 그 성명만 내고 마는 것 같아. 요즘 하는 일 보면은. 외부에서 바라보는 기대치에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전임 그 정영아 노조위원장 때는 온몸을 던져서 싸웠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랬는데. 예. 그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건가? 바뀌어진 게 없고. 예. 그럼 워낙에 이제 막 해직자가 나오고 징계자가 나오고.
워낙에 또 무자비하게 또 막 탄압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네. 약간 좀 그 외상증후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지금.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뭐 그렇게 돼가지고 약간 무력감, 체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이렇게 보이거든요. 야,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수가 그 기득권을 유지하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강한 멘탈, 지구력, 그리고 어떠한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그런 철면피로는 안 됩니다. 티타늄 면티. 그렇죠. 이 정도는 돼줘야 이제는 아무리 강한 노조라 한들 그렇게 강한 멘탈로 버티는데 어떻게 할 거야? 그 새끼 멘탈 정도는 이제 버텨야.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물론 지금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네. 그리고 그 본부에 소속된 조합원들의 멘탈 상태를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하거든요. 네. 충분히 이해는 하는데 아니 근데 정영아 위원장 이런 분들이 그런다면은 이용마 국장 뭐 이런 분들이 이런다면 이해를 해. 그럴 수 있다고 봐. 근데 바뀐 사람들 아니야. 바뀐 사람도 그때 같이 싸웠거든. 같이 싸운 사람들이야. 그러면 그 절망한다면은 좀 쉬든가. 뭐 자기가 이어받았으면은 그 뭔가 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야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집행부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예. 저는 지금 파업에 참여한 그 MBC 본부 조합원들 어떤 그들의 상태가 뭔가를 싸우고 투쟁하고 견인하고 이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만 예. 또 MBC에 또 나름 기대를 하는 그런 외부 시민의 입장으로서 상당히 좀 안타깝고 예. 지금 뭔가 이 상태로 계속 간다고 하는 거는 문제가 좀 심각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자구책을 마련하든 돌파구를 마련하든 예.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예. 그 계기가 잘 안 보인다는 게 좀 문제죠. 예. 그건 MBC 노조가 고민을 해야죠. 예. 그렇죠. 제가 예전에 그 기독교 TV라고 조그만 그 케이블 방송사의 편성 PD로 있었을 때였는데 네. 결국 졌어요. 졌고 뭐 그 노조원들 대다수가 뭐 구조조정 당했고 저도 구조조정 당했던 사람인데 네. 구조조정 그 당한 시점이 제가 신혼여행 다녀온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진짜요? 예. 근데 또 결혼식 때 우리 사장이 또 화환을 들고 왔어. 화환을 갖고 왔다고 그래서 조화를 갖고 왔는지 한번 알아보라고 내가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또 결혼식에 또 오셨어 이 양반이. 그래서 와 거기서 내가 기겁을 했다니까. 적어도 이런 멘탈이어야 한다. 그렇지. 이런 강한 멘탈. 얼마나 우리가 뭐 사장을 상대로 해가지고 뭐 회계, 부정 의혹 이런 것들을 제기하고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었거든. 얼마나 미웠겠어. 근데 와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을 해줬어 이 양반이. 와 여기서 내가 결국에 질렸다니까. 보수의 이런 강한 멘탈 앞에서 진보가 한 방 먹은 거예요 지금. 그렇지. 예. 사실 그래서 좀 강해질 필요가 있어요 진보도. 이제 보수 대 진보라고 얘기하는 게 좀 부적절합니다. 기득권 세력에 맞서는 언론인들이라고 해야 적절하겠지. 그렇지 않아요? 아니 사실 뭐 노조원 중에는 뭐 진보적 멘탈을 가진 사람도 있지만은 보수적 사고를 갖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고요. 아니 제가 알기로는 예. 보수주의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JTBC 간 사람들 중에 보면은 이쪽에서 정말 노조 활동 열심히 했던 분들도 있어요. 보면은.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왜 삼성품으로 갔겠어.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지금 MBC 그 본부, 언론노조 MBC 본부 여기서 막 적극적으로 노조 활동하는 분들을 뭐 무슨 민주당 편이다, 종북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뭘 모르고 하는 헛소리란 얘기지. 그렇죠. 예. 그건 딴 데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MBC 얘기 나왔으니까 네. 살짝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면은 예. 지금 MBC 내에서 가장 큰 이슈는 네. 런던 특파원 내정. 그 얘기 들었어요. 네. 런던 특파원이 과거에 그 성추행. 그것도 악질적입니다. 그래요? 네, 비정규직 여사원들을 상대로. 여성도 아니고 여성들? 그렇죠. 복수. 한 명이 아니라 한 4명 정도 됩니다. 어이구, 이 사람 그거 지금 치료받을 사람이네. 치료받을 사람이 아니라 예. 책임져야 될 사람이네.
저기 조사받아야 될 사람이 조사받아야 그렇죠. 될 사람. 확인된 것만 4사람이다. 비정규직 여사원 4명과 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예. 음담 패설, 강제로 껴안는 등 이렇게 음. 신체 접촉을 강제로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이미 정직 2개월을 받았습니다. 누구 체제 아래서? 지난해니까 김재철 체제 아래. 체제 하에죠. 네. 근데 김재철도 징계를 매긴. 그렇죠. 예. 근데 네. 문제는 이 특파원이라는 자리가 아무나 못 가지. 이거는 엄청난 특혜거든요. 특파원 갔다 온 다음은 뭐 앵커든 뭐 승승장구죠. 국장이든 뭐 요직에 오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저 엄기영 사장님도 파리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기영입니다. 네, 파리에서 MBC 뉴스 엄기영이었습니다. 이랬던. 특히 그 런던이나 파리나 이런 데는요. 미국 다음으로 네. 굉장히 요직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런 선수를 내보냈다. 그래서 사실 MBC 지금 노조보다 가장 극렬하게 정하고 있는 곳이 네. MBC 여기자회입니다. 아주 그냥 결사항전심 태세를 취하고 있는데 사실 아니 근데 이쯤 되면 본인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만약에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런던 가서 저걸 할 거 아니에요. MBC 뉴스 런던에서 MBC 뉴스 아무개입니다. 그러면 쟤구나. 그렇지. 인식할 거 아니야. 다 아는 거지. 만천하에 이제 한마디로 쪽을 파는 건데. 네. 저는 아까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염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다고. 예. 아니 이거는 본인이 염치가 있으면 네. 당연히 김용민 씨 얘기처럼 그만둬야 됩니다. 그렇지. 근데 미디어를 버티고 있어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아니라 예. 조수경 기자가 예. 당사자랑 통화를 했어요. 통화를 했는데 예. 당사자들과 마주치지 않으려고 피해 다녔고 자신도 힘들었다. 당사자가 마음 편하게 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고민을 했고 고민을 했더니 런던 가는 거다. 그 다음 말이 더 웃겨. 멀리 나가 만날 가능성을 줄이는 게 낫다는 생각을 했다. 장난 뻥 때리나 정말. 아니 그만둬야지. 그러면은 그만두는 게 옳은 거 아니야. 왜 MBC 산에 있어 얼쩡거려. 그러니까 해명 같은 해명을 해야 우리가 고개를 끄덕이든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 해명을 듣고 조수경 기자도 그렇고 나도 그렇고 더 분개를 한 거야.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염치가 없잖아. 염치가 이게. 정말. 예. MBC 너무 뻔뻔한 게 한마디로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예. 주요 요직에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마디로 왜 해외까지 보내는 이런 상황인데 정말로 MBC 좀 황당하고 걱정이 돼요. 방송 화면에 방송을 실무 제작하는 사람들 중에는 우리 같은 성추행자가 없어야 된다. 그럼요. 뭐 이런 이유로 해가지고 본인들은 다 간부로 가고 뭐 그런다는 얘기야? 아니 실무자들은 이참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남아 있고. 이참에 그 국민 TV 이 라디오를 들으시는 청취자분들, 예. 실명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네. 다만 예. 앞으로 예. 한 달쯤 뒤에 네. 런던에서 MBC 리포터를 하시는 분의 기자를 예. 유심히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 주인공일 수 있기 때문에 예. 보십시오. 일단 그 사람이 그만뒀거나 혹은 뭐 그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또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분명히 밝히죠.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가겠다. 그러면 한 달 뒤에 보시면은 그분입니다. 그렇죠. 예, 그분입니다. 예. 굳이 우리가 실명을 밝히지 않더라도 본인이 선택한 길이야. 어쩌라고. 아니 이 정도 되면 나는 정말 창피해서라도 안 하겠다. 아니 가족들도 다 알고 뭐 지금 자기 아는 얼굴들은 다 알 텐데. 그러니까 아까 김용민 씨가 얘기한 이 멘탈, 강철 멘탈. 무엇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멘탈을 가지게 했을까? 예. 저는 요즘 그런 생각을 하더라고. 이거 참. 한 달 뒤에 그분을 보시면 되겠네요. 네. 예. 언론들을 보니까 말이죠. 김모 씨라고 이렇게 하던데. 맞아요. 김모 씨. 네. 예. 그 김씨성을 가진 런던 특파원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다. 그러면 또 그분이겠군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분이 아니면은 딴 사람이 가거나 그러면 저희가 또 이 시간을 통해 분명히 그분이 아니라는 점을 또 그렇습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네. 예, 깜빡할 수가 있으니까. 네. 예. 런던에서 혹시 이 국민 TV 라디오를 듣고 계시는 분들 한 달 뒤에
근데 파리에 갔을 때 지나가다 저 양반을 만났어요. 그 아침에 그 MBC 뉴스투데이 한동안 오래 했던 박성호 기자 말고 그 전에 했던 양반. 누군지 알 것 같습니다. 박지성을 가진 기자. 예. 그 기자를 만났는데, 그저 아침마다 저기 방송사 가면서 그 양반 뉴스 들으면서 갔거든요. 근데 거기서 또 만나니까 또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알아보던가요? 알아보더라고. 방송 기자 중에 김용민을 모를 수가 없지. 그렇죠. 기본적으로. 낙곰수도 다 알고 계시는 분들인데. 네. 강원도 춘천 출신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입니다. 국정원 여직원의 선거 개입은 사실 무근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야당에 의한 여직원 인권 유린 사건이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네, 새누리당 원내대변인 신의진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북한과 종북 세력이 하고 있는 주장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공정한 방송이 있다면 국정원 선거 개입의 진실을 바로 알리고 꾸짖을 것입니다. 국민TV는 이래서 필요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 되어주십시오. 국민TV 홈페이지에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일보 이야기 한번 해보죠. 한국일보 어떻게 됐습니까? 아니, 한국일보가 예. 사실 이 흔히 말하는 장제구 회장을 비판하는 이런 지금 투쟁을 벌이고 있는 기자들에 대해서 월급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신문은 정상적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럼. 오늘 거 보니까 비대위의 부위원장인 최진주 기자의 기사도 제가 봤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면에 실렸더라고. 그러니까. 아니, 그런데 이게 일 열심히 한 그 직원들이 자기 물러나라고 했다고 월급을 안 줘? 이런 법이 있나, 세상에? 아니, 한마디로 괘씸죄지. 월급 안 주겠다. 그리고 일은 지금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근데 장제구 회장이 이미 인사 발령을 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인사 발령대로 지금 일이 돌아가지 않고 있거든요, 편집국이. 그러니까 장제구 회장 입장에서는 일을 안 하는 거다. 그렇지. 이건 내 인사 발령대로 지금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다라고 판단을 했겠죠. 그래서 이제 아니 그게 논란의 여지가 있는 건가 이게? 아니, 논란의 여지를 떠나서 내가 보니까 지금 상당히 지금 파국으로 치닫고 있는데 문제는 장제구 회장이 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지금 어느 상태까지 왔냐면 그 장제구 회장이 발령낸 그 이계성 직무대행이 있어요. 편집국장 직무대행. 이 이계성 직무대행이 나름 뭐 외부에 알려지진 않았지만 중재안을 들고 장제구 회장을 찾아갔대요. 그래서 이렇게 중재를 해서 사태를 좀 마무리 지어보자 봅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지하에 중재안을 거부를 했답니다. 갈 때까지 가자는 거구만. 그렇죠. 그러면서 이게 더 웃긴 게 오늘이 한국일보 창간 59주년 그러네요. 기념일입니다. 근데 6월 7일이죠. 6월 7일 맞습니다. 근데 창간 기념사에서 한마디로 회사 안팎의 퇴진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를 하시고 강경 앞으로 강경 대책을 시사하는 그런 발언을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일보 사태는 굉장히 좀 장기화될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한국일보가 사실 좀 언론 개선 이슈긴 한데 이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서 너무 여론의 지금 주목을 못 받고 있거든요. 지난주에 혹시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렸지 않았습니까? 그게 한국일보가 주최하지 않습니까? 한국일보가 주최를 하고 있습니다. 50년대부터 쭉 한국일보가 주최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 미스 코리아 대회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지 참 모르겠지만 그 미스 코리아 대회가 열리고 있을 때 밖에서 한국일보 기자들이 장제구 회장 물러나라고 시위를 벌였거든요. 참 대조되는 사진을 제가 보면서 좀 가슴이 아프더라고. 안에서는 미인대를 하면서 이러고 있는데 밖에서는 한국일보 기자들이 회사를 지금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피켓 들고 장제구 회장에 대해서 성토를 하고 있고 이런 게 더군다나 더 안타까웠던 거는
이 소식마저도 제대로 안 알려졌다는 거죠. 아이고, 참, 이래저래 고난의 길을 겪고 있는 우리 한국일보의 그 여러, 기자들, 언론인들, 노동자들, 고생 많으십니다. 벌써 마칠 시간 됐어요. 아, 그래요? 마무리해야 됩니다. 네. 수고 많이 하셨고, 네. 우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